으악! 라곤! 라곤! 놈들이 라곤을 걸었습니다. 이건 조준입니다. 쏘겠다는 겁니다.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경보음이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우리 조종사의 목에 낫을 들이대고 내지르는 비명소리였습니다. 모니터 속 아군 전투기의 고독의 숫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고 헬멧 너머로 들려오는 조종사의 거친 숨소리는 공포에 질려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15분 대한민국 영공의 최전선서의 상공은 순식간에 지옥의 아가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예고였습니다.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다. 한국의 조망만한 파리 새끼들은 들어라. 지금 즉시 기술을 돌리지 않으면 격추한다. 다시 말한다. 격추한다. 통신망을 타고 넘어온 것은 외교적인 경고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잡음 섞인 목소리.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밟으면 터지는 벌레 취급하는 적나라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검은 커피가 작전지도 위로 쏟아져 독도와 서해를 검게 물들였지만 그 뜨거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혈관 속에는 그보다 더 뜨겁고 더 붉은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서해 유령작전의 현장 지휘를 맡았던 공군 제19전 투비행단장 박도진 준장입니다. 평생을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데 바쳐온 군인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뼈에 사무치는 치욕의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날 저들에게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그리고 끝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무릎 꿇렸는지 역사 앞에 똑똑히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던 그날 오후 서해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을 초계 비행하던 우리 KF-16 편대 레이더에 믿을 수 없는 형상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더 시스템의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해라는 좁은 바다에 무려 30개가 넘는 고속표적과 섬처럼 거대한 해상 요새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함과 그를 호위하는 항모 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서해 중앙선을 넘어와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8만 톤급의 거대한 강철 괴물 푸젠함 위로는 중국의 최신 스텔스기 J-20과 함재기 J-35가 벌떼처럼 뛰고 내리며 하늘을 검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위 구축함들은 시퍼런 포구를 우리 영해 쪽으로 겨누고 있었고 수직 발사관의 덮개는 언제든 미사일을 토해낼 듯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침략 행위였습니다. 우리 편대장 강소령은 즉시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귀측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여 이 구역을 이탈하라. 강소령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적의 규모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4대의 KF-16 전투기로 저 거대한 항모 전단을 마주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카디즈? 방공식별구역?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오늘부로 동경 124도 서쪽은 우리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작전구역이다.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앞마당에 들어온 도둑놈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중국 항모전단 사령관 왕하이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을 주권 국가가 아닌 중국의 변방 속국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조공을 바치던 시절처럼 머리를 조아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소령이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경고 방송을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말이 많군. 주제를 파악하게 해주지. 그 짧고 오만한 한마디와 동시에 푸젠함 호위 구축함인 55형 이지스함의 거대한 위상 배열 레이더가 우리 전투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종석을 붉게 물들이는 라곤 경보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삐익 삐익. 단순히 탐색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만 누르면 즉시 격추되는 조준 상태였습니다.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상대 군용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행위는 내 칼끝을 내 목젖에 들이댔으니 죽기 싫으면 기어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은 전쟁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장님, 놈들이 쏩니다. 회피 기동하겠습니다. 강소령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우리 KF-16편대는 급격한 중력 가속도를 견디며 필사적인 회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체가 비명을 지르며 뒤집히는 그 순간 중국의 제-20 스텔스기 2대가 보란듯이 배면 비행을 하며 우리 편대 사이를 칼치기로 뚫고 지나갔습니다. 쾅! 손익붐의 거대한 충격파에 우리 기체가 종이비행기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격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꼴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전 이리저리 가지고 놀며 괴롭히듯 그들은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잔인한 유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본부, 공격 허가를 요청합니다. 이 새끼들이 지금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한 발만, 딱 한 발만 쏘게 해주십시오. 제발. 강소령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이미 미사일 발사 버튼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오만한 적기의 꼬리에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박아버리고 동기어진하고 싶은 충동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휘 통제실 모니터를 보며 당장이라도 격추하라. 전공 공격 개시. 라고 명령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저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것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고 서해는 불바다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고작 전투기 사대로 저 거대한 항모 전단과 맞붙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내려온 명령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확전을 자제한다. 선제 공격 절대 불가. 다시 알린다. 쏘지 마라. 감시 태세만 유지하며 퇴각하라. 쏘지 마라. 그 네 글자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군인이 적 앞에서 총을 거두고 등을 보여야 한다니요. 죽기보다 싫은 명령이었습니다. 중국군 조종사들은 도망가는 우리 전투기 뒤통수에 대고 낄낄거리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겁쟁이 한국군에게는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것이 대국의 자비지. 엄마 품으로 가서 우유나 더 먹고 와라. 그날 우리 공군은 서해의 하늘을 뺏겼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군인의 자존심을 난도질당했습니다.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그들의 만행을 지켜보다가 피눈물을 흘리며 기술을 돌려야 했던 강소령. 기지에 복귀해서도 부남의 캐노피를 열지 못하고 헬멧 속에서 짐승처럼 오열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정비사들이 달려가 그를 부축해 내렸을 때 그의 조종 장갑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입술은 꽉 깨물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 하이 소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한국군은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집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호랑이가 지저대는 똥개보다 훨씬 무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작전 지도를 노려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공군작전 사령관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용광로 같은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자네도 보고받았겠지, 박준장. 예, 사령관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애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나가 싸우겠다고 난리입니다. 알아. 그래서 준비했다. 독수리들을 풀어. 놈들이 진짜 공포가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공군이 가진 가장 무거운 몽둥이를 꺼낸다. F-15K 전폭기 대대를 전원 출격시킨다. 1차 보복.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서해를 자신들의 놀이터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들의 오만의 균열을 낼 시간입니다. 기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납고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 F-15K 슬래미글들이 거친 엔진음을 토해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개 밑에는
중국 놈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막대한 양의 폭탄과 미사일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의 아지랑이 사이로 이글거리는 전투기들의 배기구 불꽃을 보며 저는 나지막이 뇌까렸습니다. 기다려라 왕하이. 내 놈이 뱉은 그 더러운 말들을 모조리 피와 함께 삼키게 해주마.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 속에서 회색 괴물들이 대지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쿠오! 그것은 단순한 제트 엔진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서해 상공에서 짓눌렸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러 가는 맹수들의 포효였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아니 동북아시아 최강의 하늘의 깡패라 불리는 F-15K 슬래믹을 12대가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수직에 가깝게 급상승했습니다. 저는 관제탑 유리창이 덜덜 떨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장관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의 날개 밑을 보십시오. 평소 훈련 때 달던 가벼운 모이탄 따위가 아닙니다. 공대공 미사일의 걸작이라 불리는 AIM-9X 사이드와인더와 100km 밖의 적도 격추할 수 있는 AIM-120 암람 미사일로 빈틈없이 채워진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탄약고이자 미사일 트럭이었습니다. 저거 한 대가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은 웬만한 중소국가 공군력 전체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괴물이 무려 12대나 떴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청소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편대장 이중령의 굵직한 목소리가 교신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슬램 이글 1. 전편대 고도 2만 피트로 상승. 웨폰 체크 웨펀 책 완료. 지금부터 서해의 오물들을 치우러 간다. 청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서해는 더럽혀진 앞마당이었고 이제 그 오만방자한 불청객들을 쓸어버릴 시간이었습니다. F-15K 대편대가 음속을 돌파하며 서해 상공에 진입하자 공기의 흐름마저 바뀌는 듯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우리 KF-16을 조롱하던 중국군 전방 기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음이 레이더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놈들은 우리 공군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중무장 전력을 투입해 반격해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였습니다. 중국군 통신망을 감청하던 정보장교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중국군 통신 감청. 놈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증원군 식별. 기종은 F-15K. 젠장, 숫자가 너무 많다. 12대. 아니 더 오는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왕하이 소장의 거만한 목소리가 지배하던 채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적이 공포를 느낄 때 그 공포를 확신으로 바꿔주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편대 마스터 아몬 마스터 아만. 레이더 출력 최대로 올려. 놈들 눈을 멀게 해버려. 그 짧은 명령 하나에서 해 상공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F-15K의 강력한 AN/APG-63 레이더가 전방을 훑으며 엄청난 출력을 뿜어내자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J-21과 J-26들의 RWR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비명을 질러댔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종사들이 당했던 라곤의 공포를 이제는 놈들이 배로 돌려받을 차례였습니다. 슬램 이글 3번기가 차분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타겟 라곤. 전방 40마일. 제21편대 포착. 사거리 내 진입했습니다. 발사 카운트 들어갈까요? 당장이라도 떨구고 싶습니다. 조종사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들이 당한 수모를 갚아주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령은 냉정했습니다. 아니, 아직은 죽이지 마. 정부 지침이다. 다만 놈들 콧구멍 앞까지 밀어붙여 숨도 못 쉬게 압박한다. 놈들이 먼저 꼬리를 내리게 만들어. 우리 편대는 상기하지 않고 거대한 창끝처럼 쐐기 대형을 유지한 채 중국 전투기들을 정면에서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보통 미사일 라곤을 당하면 회피 기동을 하며 도망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F-15K들은 놈들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무시무시한 속도로 적기의 정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누가 먼저 겁을 먹고 피하느냐의 싸움.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쪽, 더 분노한 쪽은 우리였습니다. 50마일, 30마일, 10마일. 거리가 좁혀질수록 중국군 조종사들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괴물 같은 덩치의 F-15K 12대가
시커먼 매연을 뿜으며 달려드는 모습이 보였을 테니까요. 부딪히면 죽는다. 저 미친 한국군들은 진짜로 들이받을 생각이다. 그런 공포가 그들의 조종간을 잡은 손을 떨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겁을 집어먹은 건 중국 쪽이었습니다. 정면 충돌 10초 전, 중국의 제-21 전투기들이 먼저 기술을 획 틀어버리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놈들이 쫄았습니다. 3시 방향으로 급선회. 이탈합니다. 도망갑니다. 통쾌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를 벌레 취급하던 놈들이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는 꼴이라니. 우리 편대는 그 기세를 몰아 중국 항모 전단의 방어선인 제1저지선을 뚫고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 푸제남 갑판에서 출격한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기 제-20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놈들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이점을 이용해 은밀하게 우리 편대의 측면과 후방을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검을 든 암살자들. 그러나 F-15K에는 인간의 눈보다 더 예리한 IRST적 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달려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술로 전파는 숨길 수 있어도 전투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까지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고스트 유령 식별, 10시 방향 하단. 여론이 보인다. 저 새끼들 구름 속에 숨어서 오고 있다. 이 중령의 외침과 함께 우리 편대기들이 일제히 왼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던 제-20 조종사들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이었겠지요. 우리는 놈들이 미사일 사거리를 잡기도 전에 먼저 유리한 위치 하이식스를 점령하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 라곤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슬램 이글 1. 왕 하이 사령관 듣고 있나? 내가 천하무적이라 자랑하던 최첨단 스텔스기가 지금 내 발밑에 있다. 버튼 하나면 내 부하들은 잿가루가 된다. 격추해줄까? 이 중령의 도발에 중국 측 통신망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한국 공군이 중국의 자존심인 제-20을 상대로, 그것도 공중전의 우위를 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서해 상공의 하늘은 이제 우리의 F-15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편대는 마치 양모리 개처럼 중국 전투기들을 항모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분위기도 반전되었습니다. 침울했던 작전 장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곳곳에서 나이스. 잡았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적의 선봉대가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놈들을 카디즈 밖으로 완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중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해왔습니다. 단장님, 놈들 전열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푸제남 50마일 전방까지 진입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적 항모가 보입니다. 덩치만 컸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항모 갑판에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중국 함대는 뒷걸음질 치듯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작전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통쾌해야 할까요?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저도 이 중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전체도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의 입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중국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것도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보낸 첫 번째 항모 전단이 고작 F-15K 편대 위협 비행에 이렇게 맥없이 물러난다? 왕 하이 소장. 그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놈이 조용하다는 건 무언가 더러운 꿍꿍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레이더 통제관 박 대위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단장님, 이상합니다. 서해 쪽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대규모 비행체가 접근합니다. 후방? 서해 뒤쪽이면 대한민국 영토 아니면 동해? 거기는 우리 우방국들의 작전구역이 아니던가. 설마 미군이 지원을 온 것인가? 피하 식별 확인해. 미 7공군인가? 박 대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식별 신호. 일본 항공자위대입니다. F-35J 대편대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본? 그들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뒤통수에서 나타난단 말입니까? 독수리의 발톱이 적의 목덜미를 잡았다고 확신했던 그 순간 사실은 우리가 사냥꾼의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다시 말해봐. 봉쇄라니. 누가 누구를 봉쇄한다는 거야? 제 고함 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수화기를 움켜쥔 제 손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관자놀이에 핏대는 터질 듯이 펄떡였습니다. 상황은 최악을 넘어 재앙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해 전방에서 중국 항모 전단을 성공적으로 밀어내고 승리의 쾌감을 맛보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믿고 등을 맡겼던 후방 동해와 남해 쪽에서 붉은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레이더 통제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제고항공단 소속 F-35J 24기가 독도 인근과 남해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퇴각로를 막고 있습니다. 저들 우리를 향해 전자전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일본 전투기들이 마치 중국과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F-15K 편대가 기지로 귀환해야 할 경로에 거대한 철의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하지 않지만 길을 비켜주지도 않는 교묘한 진영. 이것은 명백한 가두리 양식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라인을 통해 주한 일본 무관, 아니 항공자위대 통합막료 간부 합참 작전국장에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평소 TV에 나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앵무새처럼 떠들던 그들이었습니다. 오해일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해여야만 했습니다. 박 장군님, 목소리가 격앙되셨군요. 진정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나카 국장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남의 일 이야기하듯 하는 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진정? 당신들이라면 진정하겠소? 지금 서해에서 중국 항모와 교전 직전입니다. 연료가 떨어져서 귀환해야 하는데 당신네 전투기들이 길을 막고 있잖소. 당장 비키라고 명령하시오.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그는 태연하게 준비된 원고를 읽듯 대답했습니다. 유감입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인근에 출몰했다는 긴급 첩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위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 구역을 전술적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어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귀측 전투기가 이 구역에 진입할 경우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십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공군 레이더는 물론 미군 위성에도 러시아 정찰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과 싸우느라 한국의 전력이 서해로 쏠린 틈을 타 이참에 건방진 한국 공군의 힘을 빼놓자 한국이 중국에게 두들겨 맞는 꼴을 구경하자는 더러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회? 지금 연료 잔량이 30%도 안 남았소. 어디로 우회하라는 겁니까? 태평양으로 돌아가란 말이요? 다 바다에 수장되라는 소리요? 그건 귀측의 사정이죠. 우리는 일본의 영공을 지킬 뿐입니다.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뚜뚜뚜. 끊긴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중국 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방의 레이더 화면이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겁을 먹고 도망가는 척했던 중국 전투기들이 마치 일본의 봉쇄 신호를 받은 것처럼 일제히 기술을 돌려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제20 스텔스기 편대가 애프터버너를 켜고 맹렬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함정이다. 이건 처음부터 짜고 친 판이야. 놈들은 우리가 갇히길 기다린 거야. F-15K 편대장 이중령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은 완벽한 샌드위치였습니다. 앞에서는 중국의 제20과 제21 수십대가 살기를 띠고 달려들고 뒤에서는 일본의 F-35J가 퇴로를 차단한 채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서해 한복판 하늘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쥐꼴이 되었습니다. 연료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10분. 10분이면 엔진 꺼집니다. 미사일도 부족합니다. 놈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포위됐습니다. 동부가 최강이라던 슬래미글 편대였지만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적들과 연료 부족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퇴로가 막혀 공중급유기조차 접근할 수 없는 상황. 중국군 사령관 왕하이 소장은 이 상황을 즐기듯 전체 통신망에 접속해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러나 독수리들. 너희 친구 일본이 문을 잠가버렸는데? 하하. 그러게 줄을 잘 섰어야지. 한국은 이제 고립무원이다. 차가운 바다에 처박히든지 아니면 내 배 위로 와서 항복해라. 따뜻한 만두 정도는 주지. 치욕스러웠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었던 이웃은 등 뒤에서 칼을 꽂았고 적은 우리를 비웃으며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우리 파일럿들은 지금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요? 고개를 돌리면 중국의 미사일이, 뒤를 보면 일본의 냉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우방, 동맹, 국익 앞에서는 다 휴지 조각 같은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장기판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단장님, 저 유서 안 쓰고 나왔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한 통. 막내 조종사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편대를 덮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라도 씩씩해야 아이들이 버틸 테니까요. 정신 차려. 울지 마. 아직 안 끝났다.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죽더라도 놈들 살점 하나는 뜯어내고 죽는다. 알겠나? 항복은 없다. 호통을 쳤지만 제 가슴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분 내로 전멸. 서해 바다가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차가운 무덤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감돌던 지휘 통제실의 붉은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박 장군,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일본이 선을 넘었군요. 실장님, 애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VIP 대통령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박 장군,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봉인 해제하십시오. 봉인이라니요? 설마.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것. 국방과학연구소 ADD 깊은 지하 벙커에서 개발 중이라던 그 유령들. 아직 실전 배치는커녕 존재조차 1급 기밀이었던 프로젝트. 예, 맞습니다. 프로젝트 고스트. KF-21 블록2 전자전기 편대. 지금 즉시 투입하십시오.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넘어 안보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다시는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격투는 필요 없습니다. 놈들의 뼛속까지 공포를 심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힘을 숨기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여주란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작전 참모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20 전투비행단 지하 경납고를 연다. 잠자고 있던 보라매들을 깨워라.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제20 전투비행단 기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공군 기지처럼 보이지만 그곳 활주로 끄트머리 숲속 깊은 곳에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지하 100m 깊이의 안반을 뚫고 만들어진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는 수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 그곳은 대한민국 공군의 금단의 성역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1급 승인 코드가 입력되자 땅이 울리는 웅장한 구동음과 함께 그 거대한 강철 문이 서서히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고스트. 봉인을 해제합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경납고 내부로 푸른색 유도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자 드디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렵한 다이아몬드 형상의 날개, 매끄러운 진회색 동체, 그리고 수직 꼬리날개에 선명하게 박힌 대한민국 국기 태극 마크. 바로 KF-21 보라매 블록2 전자전기 타입이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KF-21을 그저 가성비 좋은 4.5세대 전투기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날 세상의 빛을 본 블록2 모델은 차원이 다른 괴물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기존 보라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양쪽 날개 끝에는 미사일 대신 뭉툭하고 거대한 ALQ-250K 전자전 포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이자 적의 신경망을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를 벤치마킹했지만 더 빠르고 더 은밀하며 한국의 산악 지형과 좁은 영해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탑재한 한국형 전자전기.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연구원들이 지난 10년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을 새워가며 피와 땀으로 빚어낸 기술 독립의 결정체였습니다. 지하 경납고의 정비사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기체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들처럼 그들은 기체의 내부 무장창 인터널 웨펀 베이를 열었습니다. 이 유령은 방패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비사들은 무장창 깊숙한 곳에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천룡 스카이 드래건 장거리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적함의 창문을 뚫고 들어간다는 그 미사일입니다. 비행 전 점검 완료. 전자전 시스템 올그린. 엔진 출력 정상. 고스트 편대 출격 준비 끝났습니다. 정비반장의 떨리는 보고와 함께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4명의 파일럿. 그들은 공군 내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히는 탑건 중의 탑건, 유령 편대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조차 자신들이 무슨 기체를 타는지 말할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헬멧 바이저를 내린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전을 아꼈습니다. 비장한 눈빛으로 서로의 기체를 확인하며 엄지를 치켜세울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 미 국방부와 CNN 뉴스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속보입니다. 한반도 서해 상공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국 공군 기지에서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들이 이륙했습니다. 미군 첩보 위성조차 식별하지 못한 이 기체들은 맙소사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CNN의 베테랑 군사 전문 기자 로버트 스미스는 상기된 얼굴로 타전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뜬 흐릿한 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형상은 한국의 KF-21과 유사하지만 저 윙팁에 달린 장비를 보십시오. 저것은 고출력 제머야 미리어입니다. 한국이 언제 저런 기술을 완성했단 말입니까? 저 정도 수준의 전자전기는 미국과 소수의 강대국만 보유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 국방성 정보국 DIA의 동아시아 담당관 역시 굳은 표정으로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F-15K가 미끼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유령들이 전장에 투입되는 순간 서해의 전세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중국의 항모 전단도 일본의 스텔스기도 저 유령 앞에서는 눈뜬 장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동북아의 군사지도가 다시 쓰일지도 모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경악 섞인 반응이 쏟아지는 사이 서산 기지의 활주로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관제탑의 불빛조차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 고스트 편대장 강무혁 중령이 관제탑에 짧고 굵은 교신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고스트 1. 사냥하러 간다. 군더더기 없는 한마디. 곧이어 2개의 엔진이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쾅! 4대의 검은 그림자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특수 설계된 엔진 노즐 덕분에 애프터버너의 불꽃조차 억제되어 희미한 푸른빛만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륙하자마자 랜딩 기어를 접고 곧바로 고도를 낮췄습니다. 해수면 50m. 레이더의 사각지대인 파도 사이를 스치듯 비행하는 초저고도 침투, 일명시 스키밍시 마이너스 스키미링으로 서해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들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군 레이더조차 그들을 놓친 것입니다. 오직 작전 통제관만이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그들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전장에 고립되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F-15K 편대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송출했습니다. 슬램 이글 편대, 박도진 준장이다. 들리는가? 조금만 더 버텨라. 지원군이 갔다. 이번 손님은 아주 조용한 놈들이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놈들이다. 중국 사령관 왕하이는 지금쯤 승리에 도취해 샴페인을 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자위대는 자신들의 봉쇄망이 완벽하다고 믿고 우리를 비웃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것이 어떤 공포인지 이제 대한민국 공군이 똑똑히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유령들이 깨어났습니다. 전 함대 공격 중지. 한국군 조종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모두 포획하라. 격추하지 말고 생포해서 위대한 중국의 관용을 선전할 도구로 삼겠다. 중국 항모 전단 사령관 왕하이 소장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는 연료가 바닥나 기동이 둔해진 우리 F-15K 편대를 바라보며 이미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8만 톤급 항공모함 푸젠함의 거대한 비행갑판 위에는 항복한 한국 조종사들을 무릎 꿇리고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할 공간까지 미리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즐거운 상상은 딱 3분 뒤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세한 기분 나쁜 잡음이었습니다. 치직, 치익. 처음에는 중국 함대의 통신 장교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해상의 전파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비의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 소음은 순식간에 중국 함대의 모든 통신 채널을 집어삼켰습니다. 뭐야? 통신 상태가 왜 이래? 이지스함 응답해. 구축함, 내 말 들리나? 왕하이 소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마이크를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뿐이었습니다. 끼악, 으악, 내 귀, 소리 꺼, 당장 꺼. 함교 안의 통신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헤드셋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KF-21 전자전기가 쏘아보낸 고출력 방해 전파야미리인가? 그들의 통신 주파수를 타고 들어가 고막을 파괴할 듯한 고주파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예하 함정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 거대한 함대의 신경망이 단숨에 끊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55형 이지스함 난창함의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령관님, 레이더에 이상한 것이 잡힙니다. 한국군 지원군인가? 몇 대 나왔나? 레이더 통제관은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레이더 스크린은 현실 세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꽉 찼습니다. 적기 포착. 숫자 확인 불가. 100대, 200대, 아니 500대입니다. 하늘 전체가 적기입니다. 함교의 메인 스크린이 켜지자 왕하이 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칠흑 같은 화면 위로 수백, 아니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를 전부 합쳐도 나올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중국군의 최첨단 레이더는 그 헛개비들을 명백한 적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F-21 블록2가 구사하는 디지털 허상 디저털 더코이 전술, 일명 유령 군단 고스트 리전이었습니다. 적의 레이더 팔을 역으로 분석해 수백 개의 가짜 표적 신호를 만들어내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자전의 정수. 이게 뭐야? 어떤 게 진짜야? 시스템 오류인가? 아닙니다. 여론 감지, 속도, 데이터 모두 정상입니다. 놈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충돌 10초 전, 중국 함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500대의 전투기가 미사일을 겨누고 달려드는 상황. 인간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면 이성은 마비됩니다. 요격해. 다 쏴버려. 내 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왕하이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진 중국 호위함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 허공을 향해 미사일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두두두두두.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대공 미사일이 허공을 가르고 근접 방어 무기 CIWS인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밤하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쇄도 복싱. 아니,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진짜 유령들이 침투했습니다. KF-21 고스트 편대는 해수면 10M 파도 물보라가 캐노피에 튈 정도의 초저고도로 중국 함대 사이를 유유히 누비고 있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의 강력한 재밍 전파가 중국 함선들의 전자 장비를 하얗게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F-15K 편대장 이중령이
무전으로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맙소사, 보십시오. 놈들이 자기들끼리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F-21 편대장 강무혁 중령이 모는 1번기가 중국의 자존심인 푸젠함의 좌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목표는 함교 브리지. 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함교 유리창 바로 앞에서 기체를 급상승시키며 웨폰베이가 아닌 기체 하단의 플레어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파파팡.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대낮같이 밝은 마그네슘 불꽃 수십 발이 푸젠함 함교 바로 앞에서 터졌습니다. 으아! 내 눈. 갑작스러운 강렬한 섬광에 함교에 있던 왕 하이 소장과 참모들은 눈을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열추적 미사일을 피하라고 만든 플레어를 적의 눈을 멀게 하는 섬광탄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너희 머리 위에 있다. 언제든 죽일 수 있지만 살려두는 것이다라는 신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 자위대 정찰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이 우리 정보부대에 감청되었습니다. 미친. 저게 한국군이라고?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중국 함대가 혼자 발광하고 있어. 고스트다. 진짜 귀신이야. 본부. 작전 중지. 한국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건 우리가 감당할 상대가 아닙니다. 일본의 F-35J 편대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는 전염되는 법이니까요. 그들은 한국이 숨겨둔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목격했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령관 왕하이. 그는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었지만 자존심만은 살아서 꿈틀거렸습니다. 눈앞에서 한국 전투기가 조명탄을 터뜨리고 지나간 굴욕감에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비상수동 통제기를 잡고 최악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해. 레이더 따위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쏴. 내 배 위로 날아다니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마라. 아군 오사도 상관없다. 전탄 발사.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중국 구축함들의 포구가 제멋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하식별 장치조차 꺼버린 무차별 난사. 눈먼 칼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요? 이성 잃은 적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스트 편대에게 닥칠 마지막이자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미친 개다. 저건 군인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미친 개야. 지휘 통제실의 레이더 통제관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니터 속 서해 상공은 더 이상 전자전의 우아한 싸움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뻘건 불덩어리들이 난무하는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중국 항모사령관 왕하이. 굴욕감에 눈이 뒤집힌 그는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함포 개방. 대공 미사일 수동 발사. 내 배 주변 10km 이내의 모든 공간을 찢어버려라. 한국군 전투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하늘을 메워버려. 그것은 조준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샷건을 허공에 대고 난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국 함대 30여 척이 뿜어내는 수천 발의 대공포탄과 미사일이 거대한 화망을 형성하며 서해의 밤하늘을 촘촘한 그물처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스텔스기라도 아무리 뛰어난 전자전기라도 눈먼 총알까지 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레이더를 속일 수는 있어도 물리적으로 날아오는 강철 파편들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젠장. 이시 방향. CIWS 탄막이 너무 두껍습니다. 회피 기동 공간이 안 나옵니다. 고스트 편대의 막내 고스트 4대 위에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후방에서 교란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중국 구축함 두 척이 십자포화로 쏘아올리는 30mm 기관포 탄막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쉬잉 마이너스 쾅. 그의 기체 바로 옆에서 눈먼 미사일 한 발이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기체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으흑. 피격. 우측 날개 피격. 유압계통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기체 제어가 안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속도가 떨어진 고스트 4호기는 이제 칠흑 같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표적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굶주린 늑대 떼처럼 중국 함대의 모든 포구가 비틀거리는 막내의 기체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라. 저놈이다. 저놈을 잡아.
중국군 통신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줄기의 예광탄이 고스트 4호기를 향해 빨려 들어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지휘실에 우리 모두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탈출하라고 소리칠 시간조차 없는 0.1초의 순간. 그때였습니다. 고스트 4 고개 숙여. 너무나도 차분해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 편대장 강무혁 중령이었습니다. 대장님, 그게 무슨... 내 뒤에 숨어라. 형이 막아준다. 그 말과 동시에 선두에서 날던 편대장기 고스트 1가 기술을 180도 획 돌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체에 장착된 모든 전자전 장비의 출력을 은폐 스텔스가 아닌 노출 비컨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거나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편대장의 기체에서 남은 플레어 수십 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거대한 불꽃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왕하이, 여기다. 내 놈이 찾던 유령대장이 여기 있다. 쏠 테면 나를 쏴라. 편대장은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고스트 4호기 앞을 가로막으며 중국 항모 푸젠함을 향해 정면으로 가미카제처럼 돌진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거대하고 화려한 불빛에 중국 포수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쏠렸습니다. 새로운 표적이다. 대장기다. 저놈이 진짜다. 고스트 4호기를 노리던 수천 발의 탄막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편대장기 한 대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을 찾아 달려드는 불나방 떼처럼, 아니 거대한 불의 해일처럼 편대장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대장님, 안 됩니다. 피하십시오. 제발. 부하들의 울부짖음에도 강무혁 중령은 조종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스트 전편대, 내 신호에 맞춰 상기한다. 나는 놈들의 눈을 끈다. 너희는 그 틈을 타서 침투해라. 알겠나? 뒤돌아보지 마라. 대장님, 이건 명령이다. 가라.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편대장기의 오른쪽 엔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파편에 맞은 것입니다. 캐노피 조종석 덮개에 금이 가고 계기판의 절반이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타는 엔진의 추력을 최대치 F터버너로 올렸습니다. 불길을 매단 채 적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유성.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군도 당황했습니다. 격추된 줄 알았던 기체가 불덩이가 되어 자신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미친. 저거 우리한테 들이받으려는 거야? 피해. 충돌한다. 푸젠함의 함교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타수가 기겁하며 배를 급선회시켰고 그 바람에 진영을 유지하던 호위 구축함들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화망이 흐트러졌습니다. 편대장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기적 같은 틈이었습니다. 편대장기는 미사일 빗발치는 죽음의 터널을 뚫고 푸젠함의 비행갑판 바로 위 10m 높이까지 접근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중국 승조원들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헬멧 바이저 너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무장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체의 연료 배출구 퓨얼 덤프를 열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받아라. 초음 속으로 비행하며 뿜어져 나온 막대한 양의 항공유가 안개처럼 푸젠함의 갑판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날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그 연료 안개에 닿는 순간 화르르륵 쾅! 거대한 화염 폭풍이 항공모함 갑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폭탄 하나 쓰지 않고 오직 연료와 속도만으로 적의 심장부를 불바다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고스트 1, 엔진 화재, 제어 불능, 추락한다. 모두 살아서 돌아가라. 지지직. 그 말을 끝으로 편대장기의 신호가 지휘 통제실 모니터에서 사라졌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이다가 검은 화면 속으로 영원히 잠겨버렸습니다. 대장님! 대장님!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하들의 처절한 비명이 지휘 통제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미끼가 되어야 했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꺼이 그 짐을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별이 서해의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의 진영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의 방공망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슬픔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피해 복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장님이 사라졌습니다.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막내 조종사의 울음 섞인 보고.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감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은 아주 차갑고도 시퍼런 살기였습니다. 가장 아끼던 형님이자 리더를 잃은 고스트 편대원들, 그리고 연료가 바닥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F-15K 슬래미글 조종사들, 그들의 눈동자에서 이성이라는 안전장치가 풀려버렸습니다. 여기는 고스트2. 현 시간부로 편대 지휘는 내가 맡는다. 고스트 2번기 조종사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은 기지에 가서 흘려라. 지금은 저 새끼들을 죽여서 대장님 가는 길에 제물로 바치는 게 먼저다. 그 말은 신호탄이었습니다. 편대장기 고스트일까 자신의 몸을 던져 만들어낸 거대한 화염과 혼란. 중국 항모 푸제남의 가파는 불바다가 되었고 호위함들의 대공 레이더망은 서로 엉켜 완전히 구멍이 뚫린 상태였습니다. 완벽했던 방패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전편대 라곤. 목표는 보이는 모든 것이다. 복수한다. 쓸어버려. F-15K 슬래미글 편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은 연료를 쥐어짜내며 그들은 중국 전투기 J-20과 J-21들을 향해 굶주린 늑대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중국군 조종사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함머더 10인 항모가 불타오르고 지휘관의 명령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저 허공에 뜬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폭스이, 폭스이. F-15K에서 발사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들이 뱀처럼 꿈틀대며 적기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레이더가 마비된 중국기들은 회피 기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해 상공에서 줄줄이 불꽃이 되어 산화했습니다. 쾅! 쾅!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적기의 잔해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하늘의 파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몸통, 바로 항모 전단이었습니다. 고스트 편대에 남은 3기 고스트 2, 3, 4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무장창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천룡 스카이 드래건 공대함 유도탄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타겟, 이지스함 레이더 돔, 그리고 항모 추진축 프로펠러. 놈들의 눈을 뽑고 다리를 부러뜨린다. 고스트2의 명령과 함께 미사일이 투하되었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해수면을 스치듯 날아가며 혼란에 빠진 중국 구축함의 옆구리가 아니라 가장 민감하고 비싼 부위인 위상 배열 레이더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중국 함대의 눈이 박살났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레이더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다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미사일은 푸제남의 선미 수면 아래에서 폭발하여 거대한 스크류를 찌그러뜨렸습니다. 8만 톤의 거함이 멈춰섰습니다. 눈도 멀고 다리도 부러진 거인. 그것이 지금 중국 함대의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우리에게 굴욕을 주었던 적장 왕하이에게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공포를 심어줘야 했습니다. 고스트 편대 진영 갖춰. 대장님이 못다한 인사를 하러 간다. 살아남은 3대 KF-21이 푸제남의 함교를 향해 일렬종대로 정렬했습니다. 고도는 해수면 30m, 속도는 마하 1.2. 그것은 자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초음 속 저공 위협 비행. 왕하이 소장은 불타는 가판을 바라보며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세 개의 검은 점. 사령관님, 전방의 적기 충돌합니다. 피하십시오. 부관이 왕하이를 덮치려는 순간 쾅! 세대의 KF-21이 함교 유리창 바로 앞 OM 거리를 스쳐 지나가며 손익붐을 터뜨렸습니다. 미사일 폭발보다 더 강력한 음속 돌파의 충격파가 함교를 강타했습니다.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함교의 모든 창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끄악! 왕하이 소장의 몸이 충격파에 튕겨나가 벽에 처박혔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그의 제복을 찢고 얼굴을 그었습니다.
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고막이 터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본 것은 깨진 창문 너머로 유유히 상승하며 승리의 롤롤 기동을 하는 태극 마크가 선명한 전투기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 CHC 킬로미터 8였습니다. 격침시키지 않았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 해군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상공에 떠있던 일본 자위대 정찰기에 의해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작전사령부. 대형 스크린으로 불타는 푸젠함과 피투성이가 된 왕 하이 소장의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 장성들은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게 한국군이라고? 미쳤어. 저건 악마야. 항모를 침몰시키지 않고 가지고 놀았어. 저 전자전기. 스펙이 우리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기에 있었다면. 일본 통합 막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전 병력 즉시 철수한다. 봉쇄 해제해. 한국군 자극하지 마라. 눈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동해와 남해를 맡고 있던 일본의 F-35J 편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은 비겁함을 넘어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오만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해상공, 연기와 화염 그리고 적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남은 연료가 거의 바닥난 F-15K 편대와 임무를 완수한 고스트 편대가 하나의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왕 하이 소장은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덜덜 떨며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공군은 더 이상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해를 지배하는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여기는 고스트2. 작전 완료. 적 함대 전투 불능. 적 지휘부 괴멸. 이제 집으로 간다. 승리의 환호성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전기 너머로는 거친 숨소리와 억누르고 있는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서해의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뜨는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달랐습니다. 이제 서해의 주인은 누구인지 전 세계가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한 서해의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태양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밤새 포연과 화염으로 뒤덮였던 바다를 비추는 그 빛은 승리한 자들에게 바치는 황금빛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6시 30분 충남 서산기지 활주로 멀리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가슴 졸이며 하늘만 쳐다보던 정비사들과 가족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지휘부 전원이 활주로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F-15K 슬래미글 편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사일은 모두 소진되어 빈 날개였고 기체 곳곳은 그 흐름과 파편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뒤이어 KF-21 고스트 편대 3기가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착륙하는 대형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일렬로 들어오지만 그들은 굳이 미싱맨 포메이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한 자리를 비워둔 채 나머지 기체들이 그 뒤를 따르는 대형. 죽은 동료를 추모할 때 쓰는 그 비행 대형을 보며 활주로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대장님. 고스트 4호기에서 내린 막내 조종사는 헬멧도 벗지 못한 채 활주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정비반장이 달려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전우를 잃은 슬픔이 기지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고 비워진 하늘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겼노라고. 편히 잠드시라고. 그때였습니다. 지휘 통제실과 연결된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하지만 너무나도 반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치직. 여기는 구조일. 서해 5도 해상에서 조난 신호 포착. 생존자 확인. 반복한다. 생존자 확인. 순간 활주로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원 확인. 강무역 중령이다. 살아있다. 의식은 희미하지만 살아있다. 와.
활주로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주저앉아 울던 막내 조종사는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주먹을 찔러 올렸고 정비사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무역 중령은 기체가 폭발하기 직전 0.1초의 찰나에 비상 탈출 레버를 당겼던 것입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차가운 겨울바다 위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분 뒤 구조 헬기 WH-60이 굉음을 내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강무역 중령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화상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한쪽 다리는 부목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이 미친 사람아. 죽은 줄 알았잖아. 제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러자 강무역 중령이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내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저에게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장님, 우리 애들 다 무사합니까? 그래, 다 무사해. 자네 덕분에 모두 살아서 돌아왔어. 그제야 그는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중국 놈들, 항모, 제가 제대로 구운 거 맞습니까? 웰던으로 익었나요? 그 농담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전우들이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군인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성공을 확인하는 저 독종. 저런 군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이 사건 이후 동북아의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항모 푸젠함이 반파되어 예인선에 끌려가는 굴욕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자 쥐 죽은 듯 침묵했습니다.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둘러댔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드리면 터지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우리 뒤통수를 치려던 일본 역시 조용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서해 작전 이후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는 한국 공군 조우 시 독단 행동 금지라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깡다구에 질려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저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우리가 언제든 저들의 심장을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해의 하늘에는 우리 KF-21과 F-15K가 날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개에 싣고 있는 것은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존심 그리고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결기를 싣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서해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